저는 30년째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이에요.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제가 너무 구식인 엄마인 건지 궁금해서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도연이 하나만 키워왔어요. 벌써 27년 전 일이네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도연이가 겨우 5살이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아빠 언제 와? 하고 묻는 아이를 보면서 이제 이 아이만은 절대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부터 이 작은 분식집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멸치 우린 육수 끓이고 떡볶이 소스 만들고 김밥 재료 썰면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여기 떡볶이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뿌듯했지만 정작 제가 먹을 시간은 없었죠. 도연이 학교 갔다 오면 숙제 봐주고 밤에는 가게 정리하고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도연이가 참 착한 아이였어요. 다른 애들처럼 아빠 없다고 삐뚤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엄마 혼자 힘드시니까 내가 잘해야지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상도 많이 타오고 고등학교 때는 반장도 했죠. 교육대학 들어갔을 때는 정말 너무 기뻤어요. 시장 아주머니들한테 우리 도연이가 교육대 붙었어요. 하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대학 4년 내내 등록금 마련하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도연이가 방학 때 가게 와서 엄마, 내가 선생님 되면 엄마 고생 그만 시켜드릴게 하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드디어 도연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첫 월급 봉투를 가져다 주면서 엄마 이제부터 내가 효도할게라고 하던 도연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봄에 도연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미나라는 아가씨더라고요. 29살이고 대학에서 음악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말도 차분하게 하고 도연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마음속으로 이제 우리 아들도 가정 꾸리겠구나 하면서 기뻤죠.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였어요. 만날 때마다 미나가 제 옷차림이나 말투를 은근히 흘끔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요즘엔 그런 스타일 안 입어요 라든지 시장에서 쓰는 말인가 보네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젊은 애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본격적인 문제는 예물하고 예단 이야기할 때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평생 분식집만 해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시장에서 오래된 금은방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갔거든요. 요즘엔 다들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돈들이 처음부터
그래도 애들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너무 간소하게만 하는 것도 좋진 않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미나 아버지 최동혁 씨는 중소기업에서 부품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 한미정 씨는 강남에서 미용실 원장을 하세요. 저보다 형편이 훨씬 나으시죠. 집도 아파트 살고 외제차도 타시고. 처음 사돈 상견례 할 때 호텔에서 하자고 하셔서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평생 호텔은 청소 아르바이트 할 때나 가봤거든요. 그래도 가장 속상했던 건 패백 이야기였어요. 저는 비록 옛날 풍습이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의 표현이잖니. 새 가족이 되는 의미로 하자꾸나 라고 했는데 미나가 난감해하며 그런 구식은 하기 싫어요. 무릎 꿇고 그런 거 너무 이상해요 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는 하며 말을 하려는데 도연이가 엄마 그런 거 요즘엔 안 해요. 미나가 싫어하는데 왜 억지로 하라고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돈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 뜻을 존중해야죠 라고 하시고 그 순간 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제 말 한마디에도 네, 엄마 하던 아이가 이제는 아내 될 사람 편만 드는구나 싶어서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패백 대신 서양식으로만 하자. 하객 명단에서 시장 사람들은 굳이 안 와도 되지 않겠느냐. 혼주복도 너무 촌스럽다. 하나하나가 다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사돈과 며느리가 보기엔 제가 무엇 하나 잘난 것 없어 보이겠지만 오히려 예의도 없고 몰상식한 사람들은 사돈이라 여겨지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에도 정말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했는데 며느리가 결혼식 중 양가 부모님께 인사할 때 홀로 앉아있는 저에게 와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형식 치레식으로 하더라고요. 티 내지 않으려 참는 것 같아 보였지만 미간이 찌푸려지는 걸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거든요. 이 세상 한 점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살아온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너무 서러웠지만 그래도 아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꾹 참았어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간다고 했는데 저는 용돈이라도 좀 주려고 봉투에 50만 원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사돈댁에서 신혼여행비는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저 아들 내외를 잘 챙겨주시니 그저 고맙게만 생각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신혼여행을 끝내고 인사하러 집에 들렀는데 신혼여행 이야기를 들어보고서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5성급 호텔에 고급 레스토랑 쇼핑까지 총 1,500만 원을 넘게 썼더라고요. 전부 사돈댁 카드만으로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해준 게 없는 저는 같이 있는 내내 참 가시방석 같더군요. 내 집에서 말이에요. 더 속상한 건 그날 밤 잠자리에 드는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대화였어요. 작게 이야기한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집이 좁아서인지 다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 너무 격식 안 차리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왔는데 매일 그냥 집에서 입으시던 편한 옷 입고 계실 수 있으셔. 우릴 배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상견례 때 입으셨던 옷도 정말 별로였어. 세련된 우리 부모님이랑 비교된다. 분식집 냄새가 집에서까지 나는 것 같아.
앞으로는 명절 때만 잠깐 인사하고 평소엔 자주 찾아뵙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뭐 대충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며느리는 저에 대한 불만이 많은 듯 했어요. 쉬지 않고 불만 사항들을 뱉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 도연이는 그저 아무 대꾸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30년 동안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 우리고 밤 10시까지 가게에 있으면서 손님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애쓰고 오로지 도연이 잘 되라고 도연이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촌스럽고 냄새나는 분식집 엄마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더 화가 난 건 제가 그동안 도연이한테 해준 것들도 전부 다 하찮은 걸로 여겨지는 거였어요.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교사 임용시험 준비할 때 학원비, 취업 준비하면서 정장 사주고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2천만 원 보탰거든요. 분식집에서 몇 년을 모아야 하는 돈을요. 신혼여행 때 필요한 돈을 사돈댁에서 해준다고 해서 고마워했더니 결국 그것도 저를 무시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 날 아들이 집을 나설 때 제가 말했어요. 도연아, 엄마가 이제 결심했다. 너는 이제 미나하고 사돈 어른들이 있으니 내 신경은 쓰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제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살겠다. 도연이가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난밤 아들 부부가 한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기도 창피했고 무엇보다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거든요. 아니다. 너는 이제 어른이니까 내 판단대로 살아라. 엄마는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 뒤로 전화번호도 바꾸고 도연이가 아무리 찾아와도 문을 안 열어줬어요. 처음 며칠은 시장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말렸지만 뭐랄까요. 저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도연이가 시장에 와서 다른 상인분들한테 우리 엄마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다더라고요. 그때 떡집 사장님이 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냐. 너 때문에 밤마다 우시더라고 혼냈다고 해요. 그래도 저는 안 만났어요.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처음엔 정말 외롭고 서러웠어요. 30년 동안 삶의 전부였던 아들을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엔 항상 도연이가 뭘 좋아할까? 도연이한테 뭘 해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내가 뭘 먹고 싶을까? 내가 뭘 하고 싶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어제는 평생 안 해본 파마도 했어요. 미용실에서 사장님 훨씬 젊어 보이세요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단골 아저씨들도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떡볶이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러세요. 예전엔 이런 일상의 작은 기쁨도 몰랐거든요. 오직 아들 생각에만 매여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혼자 시간이 생기니까 취미 생활에도 관심이 생기게 되고 시장 아주머니들하고 수다도 더 많이 떨고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얼마 전에는 분식집 단골이던 대학생이 사장님, 제가 취업했어요. 첫 월급 받으면 여기 와서 떡볶이 사 먹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치 제 자식 같아서 뿌듯했어요. 내가 꼭 피로 낳은 자식한테만 인정받아야 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었어요.
제가 너무 매정한 엄마일까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도연이가 잘 지내나 아프지는 않나 걱정도 돼요. 하지만 제가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단단해져요. 사실 제일 서운한 건 도연이가 한 번도 진짜 사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왜 그러세요? 만했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한테 상처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아마 지금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식이니까 다시 받아줘야 하는 걸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